여러분 안녕하세요. 옷장사의 보물지도의 남윤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종목은 폐배터리 관련주인 성일하이텍입니다. 얼마 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었죠. 그래서 성일하이텍이 어떤 기업이고 또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폐배터리 관련 사업들을 이해할 때 핵심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들을 제가 영상으로 간단히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폐배터리 사업을 이해를 할 때요, 재활용 산업과 재사용 산업으로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분류를 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활용은 폐배터리를 완전히 분해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원료들을 추출을 하는 사업을 말을 하고요. 재사용은 자동차 배터리로서는 더 이상 성능을 발휘를 할 수 없지만 전력 보조 장치, 에너지 저장 장치 ESS로 재사용할 수 있게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바로 재사용 사업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성일하이텍은 바로 이 재활용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활용, 재사용에 각각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재활용은 성일하이텍, 그리고 얼마 전에 상장한 세비캠, 코스모화학 정도를 예를 들 수 있고, 영화테크, 이지트로닉스, 파워로직스가 재사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차전지 리사이클링 산업이 핵심 산업으로 부상을 하고 있는데요. 매년 연평균 28% 정도 성장률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2024년쯤 가면 해당 시장이 약 68조 원 정도 해당되는 규모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이런 리사이클링 제도화를 추진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미국을 보면 리사이클링을 5%에서 90%까지 이제 계속 확대를 해서 배터리를 생산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들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EU 같은 경우에는 2024년부터 이 배터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탄소 발자국 공개를 의무화시켜서 탄소 배출을 적게 하는 기업에게는 혜택을 주고, 또 반대로 탄소 배출을 많이 하면서 배터리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페널티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리사이클링 사업이 더더욱 부각을 받을 것이다 예상이 좀 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빨간색 그래프가 지금 탄산 리튬을 채굴할 수 있는 현재 예상치예요. 지금 보시면 파란색이 리튬의 수요입니다. 수요의 곡선과 채굴할 수 있는 양의 이 부분 2026년쯤 가면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는 이 시기가 오는데, 이때는 이제 공급 부족이 예상이 된다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산에서 채굴할 수 있는 양으로는 이 리튬의 수요를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리사이클링이 더더욱 필요해지는 시점이다. 성일하이텍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성일하이텍은 얼마 전 7월 28일에 코스닥에 상장이 되었어요. 설립 자체는 이제 2000년에 설립이 됐는데, 성일하이메탈이라고 하는 원래는 기금속을 이렇게 추출하는 그런 회사였다고 합니다. PDP TV 같은 경우에 그 안에 은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은을 추출을 해서 많은 좀 매출을 일으켰던 그런 히스토리가 있는데, 이제 PDP가 이제 아예 그냥 사장이 돼버렸죠. 그리고 지금 LCD나 OLED로 지금 산업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PDP에서 귀금속을 추출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성일하이텍이 인적 분할로 이렇게 폐배터리 사업으로 진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상장 이후에 시총이 한 1조 원 정도 되고요. 상장된 주식수는 1100만 주가 좀 넘습니다. 공모가는 5만 원에 시작했고요. 대주주 구성을 보면 여기 대표이사님이 이강명 대표이사님이신데 33.78%로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삼성이 2대주주입니다. 삼성 SDI가 9.03%, 그리고 삼성물산이 약 5%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2대 주주로 삼성이 이렇게 대주주를 구성을 하고 있다는 게 특징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 대주주 구성이 약 한 6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유통되는 거래 주식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성일하이텍의 매출 실적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한눈에 잘 안 들어오실 텐데, 여기 품목들을 보면 항상 코발트가 많죠. 코발트, 니켈 이렇게 있습니다. 이 코발트와 니켈이 가장 많은 이제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구리, 망간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매출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코발트와 니켈이 대표적인 매출을 차지하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코발트가 49%, 니켈이 39%로 요거 두 개만 합쳐도 88%죠.
이 성일하이텍이 어떻게 폐배터리를 수거를 하고 또 어떻게 생산을 하는지 주요 공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배터리 공정을 보면요, 전처리 공정이 있고 후처리 공정이 있어요. 근데 전처리 공정은 여러 가지 폐배터리를 수거를 해오겠죠. 수거를 해오고 스크랩들을 모아서 이것들을 파우더 형태로 만듭니다. 이제 블랙 파우더로 해서 검은색 고운 가루로 이렇게 만드는데 이 과정을 바로 전처리 공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재련은 거기에서 필요한 원소들을 이제 추출을 하는 거죠. 그렇게 뽑아내는 이런 재련 과정들을 거치고 습식 공정이 있습니다. 습식은 말 그대로 하이드로라는 이제 표현을 써요. 수소도 하이드로 약자이기 때문에 물을 통해서, 황산을 통해서 이런 습식 공정을 통해서 코발트, 니켈, 구리망간, 리튬을 회수하는 공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전처리 공정과 재련 공정, 그리고 하이드로 공정, 습식 공정을 통해서 원하는 핵심 소재들을 추출을 하는 이런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리사이클링 파크와 하이드로 센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렇게 분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리사이클링 파크는 전공정이죠. 이런 폐전지, 폐 배터리, 이런 스크랩들을 수거를 해서 이 안에 전력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방전하는 절차들을 선제적으로 거칩니다. 성일하이텍 내에서도 뭐 여러 가지 전기를 사용하잖아요. 뭐 지게차 운행도 할 거고 회사 내 여러 가지 전력을 쓸 텐데 그런 목적으로 1차적으로 또 쓴다고 해요. 그래서 전기를 다 방전시킨 다음에 이제 안전한 작업 환경이 되면 이거를 인위적으로 다 사람들이 장비들을 통해서 해체를 합니다. 쪼개고 자르고 뭐 열 처리하고 분쇄하고 필터를 해서 고운 검은색 블랙 파우더 형태로 만드는 게 바로 리사이클링 파크의 공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져온 블랙 파우더를 하이드로 센터로 가져오면 이 하이드로 센터에서 침출 과정, 여과 과정, 그리고 용매 추출 과정 이런 화학 반응을 통해서 습식 재련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소재들을 추출을 하는 공정을 이렇게 도식화를 해놓은 겁니다. 이게 이렇게 표를 보는 것보다 영상을 보는 게 얘가 더 잘 되기 때문에 영상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일하이텍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영상인데요. 이걸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게 전처리 공정입니다. 보시다시피 이게 자동화를 할 수가 없대요, 현재로는. 왜냐하면 배터리가 회사마다 삼성 배터리, LG 배터리, SK 배터리 다 모양이 틀리고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자동화 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직접 이렇게 절삭하고 인위적으로 이렇게 파쇄하고 분쇄하는 공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전공정이 오히려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핵심 소재들을 추출을 하는 공정을 전공정에서 이렇게 거치고요. 이렇게 다 하고 나면 이런 이제 열 처리 과정들을 거치면 이렇게 검은색 형태를 계속 이렇게 띄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잘게 부수고 또 파쇄를 해서 최종적인 블랙 파우더 형태를 이제 갖추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블랙 파우더가 이렇게 모이는 거죠. 이게 굉장히 고와요. 보시다시피 이게 블랙 파우더입니다. 이런 입자 형태로 최종적으로 만드는 게 리사이클링 센터, 그러니까 전공정에서 요거를 이제 다 하는 거고요. 요게 끝나면 이제 습식 공정, 하이드로 센터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하이드로 센터는 여기 보시다시피 블랙 파우더를 황산에 녹입니다. 이게 습식 공정이에요. 황산에 녹이면 이 화학 반응을 통해서 각각의 이제 원소들이 각각 공정별로 추출이 되는 거예요. 니켈을 추출하는 공정이 있고 코발트를 추출하는 공정이 있고 뭐 기름을 사용하기도 한답니다. 우리가 물에 기름을 띄우면 물과 기름이 분리되는 것처럼 각각의 이 원소들이 갖고 있는 화학적인 특성을 활용해서 분리를 하는 공정이 바로 이 습식 공정입니다. 그렇게 습식 공정을 마치면 이제 요런 황산 니켈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황산 코발트. 요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만드는 거죠. 이거를 이제 뭐 에코프로나 이런 소재 업체에다가 납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좀 이해가 좀 잘 되시죠?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 영상을 한 편 이렇게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시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얻게 된다. 성일하이텍이 경쟁력이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를 해드릴 텐데 다른 기업들도 이걸 만들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 기술이긴 한데 성일하이텍의 경쟁력이 뭐냐면 아까 니켈도 있고 리튬도 있고 코발트, 망간 이렇게 소재들이 각각 있는데 각각의 소재별로 추출할 수 있는 공정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다양하게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방금 보신 것처럼 일괄적인
다양한 원소들을 한 번에 이렇게 추출할 수 있는 그런 규모를 갖고 있는 회사는 성일하이텍이 유일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글로벌 폐배터리 회사들 현황을 보면 한 15개 회사들을 꼽을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전체적인 풀 리사이클링을 할 수 있는 기업은 성일하이텍을 포함해서 5개 정도밖에 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는 가장 경쟁력을 갖춘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업계 최고 생산 능력이 경쟁사 대비 한 7배 정도 양산 능력을 좀 갖추고 있고, 성일하이텍이 지금 3공장을 준공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코스닥에 성공적으로 상장을 해서 투자금을 회수를 했기 때문에 그 투자금을 바탕으로 군산에 하이드로 센터를 3공장을 이제 지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현재 약 4,400톤 정도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1만 톤 정도를 더 추가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양산 규모가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객사들을 보면 테슬라나 이런 자동차 완성체 업체를 포함해서 삼성 SDI,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중국의 이거죠 CATL, 그리고 에코프로, 이런 자동차 제조사, 그리고 배터리 제조사, 소재 회사까지 다양한 고객사들의 서플라이 체인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공장을 신축할 예정인데, 현재 매출이 2021년 기준으로 매출이 한 1,300억 정도 나오고, 올해 2022년 가이던스가 한 2,0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2025년에 요 3공장이 신축이 될 경우에 약 5,000억 정도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성일하이텍의 신성장 동력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재는 양극재만 지금 추출을 하고 있어요. 기술적으로 이 음극재나 분리막, 전해질 같은 경우는 추출하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고, 다른 경쟁사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지금은 양극재만 이렇게 추출을 하고 있지만, 이후에는 연구 개발을 통해서 음극재, 전해질 이런 것들도 추출을 해서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까지 한 폐배터리 안에서 이런 다양한 소재들을 추출을 해서 영업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니켈계나 LFP,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리사이클링을 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하이니켈계는 이미 지금 즉시 대응 가능한 상태고 양산화 단계인데, 이 LFP와 전고체 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아직은 양산이 돼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연구 개발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에 파일럿 규모 테스트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LFP 배터리나 전고체 전지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폐배터리를 수거해서 그 안에 있는 소재들을 추출할 수 있는 공정들을 앞으로 신성장 동력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와 차트를 좀 볼 텐데요. 재무를 보시면 작년 21년 매출이 1,473억이었고 올해 가이던스가 2,100억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큰 성장률이죠. 작년 대비로 봤을 때도 지금 129%가 증가했는데, 거기에 준하는 성장률을 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을 한번 보십시오. 흑자 전환을 한 것을 넘어서 지금 영업이익이 11%에서 15%, 그리고 올해 1분기에는 이미 19.50%로 영업이익이 이렇게 는 거를 봤을 때는 공정이 점점 최적화되고 대형화되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높여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유추가 되고, 경쟁사 대비 나름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부분들도 눈여겨 좀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런 거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이 영업이익률이 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차트를 보면요, 8월 9일 종가 기준인데요, 36,300원에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공모가가 5만원이었는데 상장일 당시에 이제 10만원까지 갔었던 게 지금 계속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가격은 조금은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폐배터리 관련된 규제라든지 미국이나 유럽에서 추진하고 있는 리사이클링, 폐배터리 관련된 제도와 추진이 얼마나 가시화 단계로 접어드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추적하셔서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성일하이텍을 중심으로 폐배터리 산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간단히 알아봤는데, 중국의 GEM이라든지 리사이클링 홀딩스나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현대차,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이런 폐배터리 사업에
진출을 하고 있는 좀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나 글로벌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가 지표로 활용하는 것도 이 폐배터리 관련주 투자할 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루지 못했지만 기회가 되면 영상을 좀 준비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옷장사의 보물지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